인생이라는 무대 위의 주인공을 만나다 드라마보다 더 감동적인 힐링 스토리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요 제가 여기 춘천문화예술회관 앞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쯤 되면은 뭐 거의 한 100단에서 99단쯤은 되니까 여기 왔으면 당연히 춘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중에 한 명. 비슷합니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분은 아니고 네, 세계적인 그럼 예술가인데 예술가인데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에요. 세계 바로 오늘 힌트를 드릴게요. 그래? 짜잔. 유관순 누님 열사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건 아니고요. 오늘의 네. 주인공이 저기 춘천문화예술회관 분장실에서 요 복장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분을 직접 찾으시면 되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르시아스 3.1절 101주년 기념 타악기 독주를 위한 심포니 마르시아스. 근데 무슨 타악기 독주를 위한 심포니는 또 뭐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세계적인 네. 퍼커셔니스트, 퍼커셔니스트가 뭐예요? 타악기 연주자 정은비 씨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어요. 난 또 타악기 독주를 위한 심포니도 난 처음이야. 독일에서 어제 왔어요. 그래? 여기 시차극복도 안 되겠네? 그렇죠. 빨리 갑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와 마르시아스라. 자, 분장실에 계시다. 과연 정은비 씨는 어디 있어요? 아니 분장실이 여러 개거든 이 정도면. 그렇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 뭐. 여기 계시겠네. 그냥 들어가 봐요. 아니 분장실은 혹시 아이고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은비 씨 맞나요? 네. 아이고 네네네 같은 복장을 하고 계시. 반갑습니다. 하여튼. 네네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한독립 만세! 근데 왜 이 복장을 하고 계세요? 제가 네. 3월 1일 3일 만세운동 100일주년을 네, 네. 맞이해서 네.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곡이다 보니까 오호. 좀 비슷한 복장을 입게 되었는데 와. 네. 3.1 운동 저기 101주년 기념 무대라면서요. 네. 근데 무슨 곡이 우리나라 말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마르시아스? 그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네네. 마르시아스라는 정령이 나옵니다. 네. 아폴론하고 음악 대결을 해서 네. 졌기 때문에 네네. 벌로 살 가죽이 다 벗겨져서 어머나, 무서워라. 처음으로 세상에 북이 되었어요. 근데 네. 그 북으로 만들어졌는데 북을 칠 때마다 고통을 계속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네. 우리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그냥 비명으로만 끝났으면은 그냥 없어진 이야기가 됐겠지만 마르시아스의 그 북도 계속 칠 때마다 비명뿐만이 아니라 예술로 승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북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고 3.1 운동 역시도 그렇게 쓰러지기만 했다면은 없어졌던 일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로 남을 수 있고 또 100일 주년을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데에는 네. 그 정신이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와, 거의 막 외우고 공부하시는 것처럼 자, 외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너무 멋있게 하신다. 그런데 저 지금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포스터 붙여놓은 걸 보면서 네. 원래 타악기 연주자시라면서요. 네. 근데 무슨 타악기 독주를 위한 심포니예요? 심포니면은 한 악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네네. 여러 가지 음악이 아름다운 조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타악기만 가지고도 워낙 타악기가 종류 수도 많지만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심포니를 만들 수 있어서 그렇게 제목이 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악기를 무대에서 우리 정은비 씨가 혼자 다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몇 분 동안요? 90분. 어머나. 그러면 뭐 피아노 반주나 오케스트라의 반주가 없이요? 아닙니다.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타악기 독주를 위한 심포니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궁금해. 그러면 그런 곡이 원래 또 있어요? 마르시아스 말고도? 아니요. 작곡가가 어. 3.1 운동, 만세 운동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또 기미독립 선언문을 뭐 영문으로 이제 번역된 거지만 읽고 정말 감명 깊이 받아서 이것을 소재로 해서 좋은 예술 작품을 남기고 싶다고 해서 네,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3.1 독립운동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네, 타악기 연주자 정은비 씨만을 위한 곡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하지만 대한민국에 바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보셨어요, 박 PD? 안 저 보셨어요. 타악기 독주하는 거? 자, 어.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 자, 여기 민족적 정령의 훼손됨이 무릎 기하이며 파고 대한 독립 만세 선언하노라. 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 무대에서 네 이제 나올 겁니다. 보셨잖아요. 일단은 궁금한 거를 얘기로 먼저 좀 풀어 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조용한 대로. 네. 네. 아무리 리허설이 바쁘시지만 잠깐 가시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소개하실 겸.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악기 연주자 정은비입니다. 춘천 출신이고요. 공연하러 춘천에 3.1운동, 3.1 만세운동 100일 주년을 맞이해서 왔습니다. 와. 춘천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중앙초등학교 중학교는요? 홍유어중이요. 저기 고등학교는요? 홍익고등학교 나왔어요. 와, 춘천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다. 네. 진짜 춘천 사람이네. 네. 근데 지금은 저 독일에 계시다면서요? 네, 독일에 간 지 10년 정도 됐어요. 와우. 우리 또 지금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입니다. 지금 독일은 무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독일에서는 어디 오케스트라 소속이세요? 지금은 다름슈타트에서 네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네. 음대에서 네. 그러면서 연주 활동도 하시고. 예. 제가 저기 타악기 연주 앞에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어쩌다가 오케스트라 한번 구경 가면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사인 받고 얼른 일어나서 한번 짱 심벌자 한번 짱 하고 또 앉아 있다가 가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궁금증은 저렇게 하시고도 돈 똑같이 받으시나 그랬는데. 네. 저희가 그런 말을 들어요. 너는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짠. 한 번 치고 집에 네. 간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데 네. 30분 동안 아무것도 안 연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의 흐름을 읽고 있지 않으면은 그 30분 만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정확한 템포에 맞춰서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쉬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엄청나게 갖고 있습니다. 아이 당연하겠지요. 설마 졸다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졸다가 자 심벌지어 네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 박자 못 맞춰.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이런저런 타악기를 다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독일에서 연주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소속이 아니시면 독주하세요 그럼? 오케스트라도 객관으로 나가서 연주 자주 하고 있고요. 또 독주도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섭외로 들어와서 음악제에서 연주해달라 하면은 네. 물론 제가 독주로 가서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제 친구들과 함께 팀으로 만들어서 가서 연주할 때도 있고요. 네. 아유 이제는 뭐 100년밖에 안 된 그 타악기가 주목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은비 교수님께서는 지금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는데 정은비 교수님께서는 이 이제 세계적인 반열에 오른 연주자시라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어요, 그죠? 타악기를 더 발전시키고 비중을 더 높게 하려면, 그죠? 크게 하려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어떤 생각이나 한국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음악이 녹아내리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서양 것만 따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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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네. 네. 마르시아스 네. 여기하고 인연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작곡은 독일 분이 하셨다면서요? 저 네덜란드계. 네덜란드계 독일 분? 네. 근데 어떻게 그분이 저 3.1 독립 만세 3.1 운동을 기념하는 곡을 썼을까요? 원래 어떤 그분이 독일에 있는 유서가 깊은 현대 음악제에서 폐막작을 위촉을 받았어요. 타악기 독주곡을 쓰고 싶다고 해서 일단 저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연 날짜가 2019년 3월 1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너 그날 네. 시간 있니라고 물어봤었고,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날 3월 1일은 이제 우리 독립 3.1 만세운동 100주년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가와 관련된 공연이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약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당신의 곡을 연주하기. 물론 그 말을 하면서도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세계적인 훌륭한 현대 음악제의 폐막 작품으로 제가 연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100주년일인데 만약에 네. 국가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연주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작곡가분께서 그러면 내 작품을 3.1 만세운동이랑 소재로 넣어서 연주를 하겠다, 작곡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3.1 운동이 어떤 사건인지 다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 설명 다 드리면서 다 그 하고. 얘기를 했죠. 예. 그랬더니 감동이 있던가요, 그분도? 엄청 감동을 받으셨고 또 제가 설명을 하고 나서도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더 한 거예요. 자기가 또 자기 언어로 자료를 다 찾아서. 네, 그러면서 또 어떤 저는 이제 한국인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외국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도 제가 뭐 얘기는 해줬지만 본인이 또 번역본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역사가 있는 나라였냐고 한국이. 그럼 우리가 뭐 학교에서 다 배웠으니까. 네. 그죠? 너무 저도 놀랐어요.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외국인 눈에는 이게 이렇게 훌륭한 날이구나. 저도 한 번 더 놀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게 무대에 올려졌을 때 네. 너무 한국적이라 그거 감상하는 사람들은 네. 뭐야 이거 이렇게 안 볼까요? 아니요. 오히려 독일 분들이 눈물을 막 흘리시던데요. 그래요? 네. 공연을 이미 독일에서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저도 솔직히 걱정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기미독립선언서가 길고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알아듣지도 그렇지. 어려울 5등 자에 텐데. 아무 시작해가지고. 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길래 왜 감동을 어떤 시점에서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하나하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정말 그 100년이나 지난 선언문이지만 아직까지 이게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다고. 대한독립 만세! 독립국민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거 언제 처음 시작하셨어요? 타악기를? 입문을? 타악기는 취미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사물놀이 반 해서 그거는 이제 클래식은 아니지만 네네네. 어쨌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드럼을 좀 배웠었고 오.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추천을 받아서 강원 네네. 청소년 교향악단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클래식 오케스트라 타악기도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뭐 강원도 지역에 안 다녀본 데가 없다고 하는 게 그 시절이에요, 그럼? 네, 뭐. 고등학교 때? 네. 강원 청소년 경악단 활동도 했었고 포방 콘서트 밴드에서도 타악기 연주했었어요. 춘천에서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순회 연주나 뭐 강원도 내에서 연주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뭐 드럼도 좀 만져보고 사물놀이도 해볼 수는 있지만 야, 요건 매력이 있는데 내가 평생 한번 전공해볼까라고 하는 마음을 언제 먹었어요? 그냥 별로 그런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는 순간부터 눈에 딱 꽂혔다고 해야 되나? 아, 무슨 뭐 천생 뭐 연분 만나듯이 중학교 때 입학식을 하던 날에 사실은 입학식 날에 국민의례하고 애국가 할 때 현악단이 나와서 직접 연주를 하는 거예요. 관현악단이. 그런 거를 저는 이제 보고 그날 입학식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갔고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연주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입학식이 끝나고 음악 선생님한테 가서 저도 연주 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악기가 눈에 딱히 있지는 않았었어요. 다 좋긴 한데 뭐 할까 하는데 타악기가 제일 눈에 딱 들어왔고 그거 나 저거 해야겠다. 그냥 솔직히 연주할 줄 모르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와, 지금까지 해봤더니 네. 타악기의 매력은 이거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악기잖아요. 일단 두드리면 소리가 나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누구나 연주할 수 있고 누구나 소리 낼 수 있어서 대중성이 글쎄요. 가장 쉽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악기인 것 같아요. 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와우. 그런데 저 타악기 유학은 독일이 제일 우수해서 독일로 가신 겁니까? 그렇게 가면은 입학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쉽게 입학하셨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학교 가서 일단 독일에 가서 입학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잘 몰랐고 독일어를 한국에서 조금 배우긴 했는데 가니까 완전히 이제 발음도 다르고 그리고 현지어하고 또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운 거하고는 또 차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근데 뭐 일단 원서를 다 넣을 수 있으니까 한번 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될 거 알면서도 베를린 음대도 한번 원서 넣어보고 독일에 있는 학교를 막 넣어보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시험이 베를린 음대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서 사실은 그날 떨어졌어요. 처음 보는 학교에? 근데 그냥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도 또 이제 훌륭한 타악기 주자분들 계시고 왜 세계에도 많이 있지만 그 학교는 잘 못 붙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워낙 교수님들이 워낙 또 유명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쟁쟁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되게 독서를 또 시험 끝나고 해서 뭐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도 좀 들었고. 독서도 들어보셨어요? 네, 저한테도 그래서 시험 끝나고 뭐 합격자 명단에 없으니까 바로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려고 했는데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가 악기를 뭘 고장을 냈나? 나를 부를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너 왜 그딴 곡 시험 봤니? 이러는 거예요. 에? 그딴 곡? 독일어로요? 그거 알아들었구나. 그러니까 표현도 약간 이렇게 맹세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뭐 약간 이런 그래서 제가 그따구니까요 수준이 그냥 이랬어요. 와, 한석경 하셨구나.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냥 답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조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제가 배운 곡 중에 가장 어려운 곡인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그랬어요. 근데 네가 더 어려운 곡, 더 수준 있는 곡을 시험을 봤었어야 했는데 수준이 좀 낮은 곡을 시험을 봐서 붙일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그러면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이 저를 부른 것도 신기한데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니까 근데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게 저를 인정해주거나 칭찬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도달을 못했어요. 지금 네 실력은 이만큼인데 왜 이 쉬운 곡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실력을 안 보여줘? 이 얘기잖아요, 그죠? 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한 그럼 바로 거였어요. 추가로
합격이? 아, 그렇지는 않고 어. 시험을 다른 곳에 원서 어디 넣냐 그래서 네. 막 됐어요. 그렇게 시험을 많이 봐. 그래서 저는 붙는데 아무 데나 빨리 갈 거다. 그래서 다 붙으면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여긴 떨어졌지만 다 붙으면 어디 갈 거야 해서 그냥 저한테 입학 허가증을 제일 빨리 주는 학교로 갈 건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학교를 그렇게 정하냐.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 뭐 좋은 악단이 있는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왜 그렇게 정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감정이 욱 올라와가지고 내가 지금 독일 온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연습을 못 하고 있어요. 막 이래서 나한테 이게 지옥이에요.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렇게 연습할 수 없는 환경에 처음 맞닥뜨려서 지금 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딱 한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부터 이 학교에서 연습할 수 있게 해주면 떨어졌지만 네. 대신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제공해주는 곡으로 시험을 봤으면 다음 학기에 다시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연습생, 쉽게 얘기해 연습생이네, 그죠? 네가 이 시설 네. 아닌 마음대로 써 이렇게. 내 마음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명 교수는 명학생을 해야 되는 거야. 벌써 딱 그죠?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합격을 해가지고. 네. 야, 그게 또 타악기 하시는 분들의 아픔이구나. 뭐 연습. 바이올린이나 블루트 같은 거야 다 제학기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연습하면 되는데 그죠? 네. 자기께 있으니까. 근데 타악기들은 어차피 합격 거를 써야 되니까. 네. 막 심할 때는 잔디밭에 나가서 고무 패드 하나 가져가서 막 연습했어요. 왜냐면 집에서 연습 못하게 하니까. 네. 손을 좀 막 풀어야 되니까. 이 모스크바 콩쿠르를 빼놓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죠? 네. 이게 몇 년도 얘기예요? 2013년 말? 타악기만 하는 콩쿠르예요? 아니요. 콩쿨이 네. 매 해마다 악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 만에 한 번씩 타악기 부문이 열려요. 거기서 몇 등 하신 거예요, 거기서? 3등이요. 근데 이때 하여튼 그러면 음악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럼 이게 국내 최초, 한국인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 뒤쪽에서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하신 건데, 자랑스러운 거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 국내에 좀 알려졌어요? 여기 3등 하셨을 때? 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모스크바 콩쿠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또 권위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쵸. 정식 명칭이 네네.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컨서바토리 주최 국제음악 콩쿠르니까 국제 단위로 열린 타악기 콩쿠르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또 어디 기사를 보니까 뭐 수상자 연주회에서 엄청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콩쿠르이 끝나고 네네. 1, 2, 3등 한 사람들을 데리고 수상자 콘서트를 했어요. 네네. 근데 뭐 제가 제일 많은 박수를 받았고 커튼콜도 제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냥 기분만 좋고 그냥 이제 돌아 나갔는데 상을 타니까 옆에 이제 그 통역가가 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어떤 러시아 할머니가 이렇게 등도 이렇게 좀 굽으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가가 이제 얘기해 준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인데 정말 일평생 연주를 많이 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당신의 연주는 정말 훌륭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최고의 연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거는까지는 이제 감사합니다, 뭐 영광입니다 했는데 네.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가 앞으로 살면서 젊은 연주가기 때문에 많은 역경이 있을 텐데 절대 연주를 하는 일을 그만두지 말아달라고 그 말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고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상장은 종이 쪽지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더 명예로웠고 그 순간이 더 오히려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보폭을 넓혀가고 할 때 뭐 네. 좀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가 그러면 정은비를 먼저 딱 떠올리게 이렇게 좀 그런 꿈도 없으세요 정말로? 누군가의 네, 마음속에 세계적인 연주자, 뭐 훌륭한 연주자로 기억된다면은 저는 그것으로 또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주도 하지만 또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역사 의식 뭐 그리고 한국의 3.1 만세 운동을 또 작품으로 만들고 네, 저는 네.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가는데 뭐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고 이런 작품이 많이 나와서 좋은 정신을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하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이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공식 질문. 정은비에게 타악기란 무엇입니까? 타악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이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습해야 되고 또 연습하지 않는 시간에 혼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려면은 혼자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실현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악기 때문에 혼자로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또 공연을 하면서 세상 분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과 연결시키게 해주는 매개체가 타악기가 아닌가. 그래서 자가 격리도 시켜주고 또 만나게도 해주고 네. 하는 그런 매개체군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혹시 뭐 타악기 연주가 아닌 뭐 다른 곡들 중에서도 이렇게 네. 어떤 뭐 인생 노래나 인생 음악처럼 내가 늘 즐겨 듣고 감명 깊게 친구처럼 듣고 뭐 이런 음악이 있으면 진짜 한번 쫙 깔면서 끝내고 싶네요. 고향에 온다고 하니까 네. 딱 네. 생각난 거는 네. 신해철의 네. 나라라 병아리가 생각이 좀 났어요. 고향 하면은 항상 왠지 모르게 제가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하고 네. 놀던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강아지가 아니고 병아리인데? 네, 근데 이제 신해철 가수님은 이제 어렸을 때 키웠던 병아리를 생각하면서 그런 곡을 이제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라 병아리라는 곡으로 계속 그 병아리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고향 하면 항상 애완 강아지, 네, 가족들과 그때가 제일 천진하고 즐거웠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네. 오늘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정은비 씨와 함께한 시간은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저도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영광입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타악기 연주자 정은비입니다. 테이크 원. 오. 또 내가 또 아니야. 두산 박수 알죠 우리? 박수 치는 하나 둘 셋. 코로나 때문에 연주는 취소돼서 아쉽지만 저 정은비의 피플 인사이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은 고향에서 고향 연주는 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도 계시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두 잘 예방 잘 하셔서 나중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독일에서도 종종 보던 프로그램이고 또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연자만 존경했지 방송인 존경 안 했구나. 아니요.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만나뵈어서 정말 반갑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PD님 그리고 이창석 선생님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향 분들 만나서 너무 즐겁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춘천에 자주 오세요. 네. 우리 강원도 자주 오세요. 네.